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친구 녀석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친한 녀석의 친한 녀석, 즉 저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지만 학창 시절 안면만 있을 뿐 왕래가 없어서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친구의 아내 장례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한참 좋은 신혼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이들에게 너무도 무서운 불행이고 너무도 잔인한 운명이었던 거죠. 장례식장을 향하며 같이 갔던 친구 녀석에게 들어보니 정말 사이 좋은 부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녀석의 권유로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니 너무도 한산하더군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없고 조의금도 다른 친구 녀석이 받고 있었죠. 저하고는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의 장례식장,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닥 감정의 동요가 올 정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씁쓸한 장소의 그 씁쓸한 분위기,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것 같은 친구 녀석을 보니 저도 동료가 되더군요. 처음 뵙지만 이제 뵐 수 없는 너무도 해맑게 웃고 계신 영정사진의 제수씨에게 절을 올리고 상주인 친구 녀석과 맞절을 하고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저희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게 잠도 안 자고 자리를 지킨 것 같은 녀석이 안쓰러워서 그 녀석을 끌다시피 데리고 조문객 장소로 나왔습니다. 밥을 앞에 차려두고 얼른 한 수저라도 뜨라고 협박하듯이 재촉을 하였죠. 그런데 계속 눈에 띄는 것이 친구 녀석이 울면서도 맞절을 하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는 낡은 운동화. 주름이 져 있었지만 깨끗이 빨아진 나이키 농구화 같은 운동화를 이 녀석은 한 팔로 품에 안다시피 들고 있었죠. 운동화는 왜 그렇게 들고 있는 거냐? 잠깐 내려놓고 밥부터 먹자. 달래듯이 말을 해도 이 녀석은 더욱 끌어안듯이 감싸지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거구나. 사연이 있는 물건이구나.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같이 왔던 친구 녀석과 밖에 나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터져나오는 한숨이 연기와 섞여 조금은 희석이 되더군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이죠. 볼똥을 주차장 바닥에 튀기며 전 친구 녀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운동화 넌 뭔지 아냐? 옛날부터 애지중지하는 운동화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굉장히 아껴 썼다고요. 식장으로 다시 들어가 간단한 음식에 소주병을 놔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주인 친구 녀석도 자리에 오더군요. 아까 너무 경향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밤 12시가 돼가고 있었고 저희는 상주 친구에게도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는군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고.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운동화는 왜 그렇게 소중히 가지고 있는 거냐고. 전보다 한결 편해진 얼굴을 보이던 이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굳이 숨길 일도 아니고 숨기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라면서요. 이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이기지 못하셨는지 어머니도 석 달 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한 살 터울 여동생과 둘만 남겨진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동생과 살았다는군요. 어떻게든 여동생만이라도 부모님 없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돈이 생기면 동생 옷이며 신발이며 당시 여학생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것들을 봐뒀다가 사다 주었다고 하네요. 17살, 18살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아끼고 또 아끼며 자기는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를 맞지도 않아 끌고 다녀도 여동생은 유행하는 신발을 사줘야 직성이 풀렸다고 하네요. 넌 공부만 해라. 넌 공부만 하면 된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희생하듯 이 친구도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 여동생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동생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삐뚤어지지 않고 찾겠더랍니다.
너무 철이 일찍 들어서 여동생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온 날이면 곧잘 싸웠다네요. 나 이런 거 사줄 돈 있으면 오빠 밥이나 더 사 먹으라고. 넘쳐나는 옷 사오지 말고 오빠 운동화 좀 새로 사 신자고. 정말 훈훈한 이야기 아닌가요? 싸우면서도 이 친구는 여동생이 고맙다고 기특했더랍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 시내를 지나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을 지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안을 들여다봤다네요. 그런데 여동생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대요. 정말 많이 화가 났대요. 너무도 부족한 자기 때문에 동생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도 자책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동생을 끌고 나와 그 화를 동생에게 냈다고 하네요. 집에 와서까지 서로 울며 싸우고는 또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며칠 뒤였다네요.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나가려고 현관에 서 있는데 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더래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쪽지에 18번째 생일 축하한다는 동생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로 사다 놓은 운동화였다고 합니다. 입은 웃고 눈은 울며 새 운동화를 신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세 개의 알바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밑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이 친구를 붙잡으며 말하더래요. 큰일 났다고. 병원에 빨리 가봐라고. 병원으로 달려간 친구는 이미 싸늘해진 동생을 보았답니다. 하교하던 길에 교통사고. 18살 가을에 그렇게 동생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생일이 동생이 기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친구 녀석은 절망했다네요. 설상가상 친척이 찾아와 살던 집이 자기네 것이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보호소로 쫓겨난 친구는 죽을 생각만 했대요. 동생을 위해서 살았던 건 어쩌면 살려는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동생이 없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다고 하네요. 옛날 집, 동생이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더래요. 신발 잘 맞냐고, 잘 신고 다니고 있냐고. 꿈에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 친구는 그 신발이 아까워서 어떻게 신느냐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동생이 다 떨어지면 내가 다시 사줄 테니 그냥 신고 다니라고 했다네요. 얼마나 지나면 떨어지겠냐고, 언제 다시 사주면 되겠냐고 묻더래요. 친구 녀석은 10년은 신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10년 후에 운동화를 다시 사주겠다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녀석은 잠에서 깨서도 한동안 멍했대요.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이 반갑고 또 그리워 공상맞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검정고시를 보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2년 전에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1년을 만나고 이 친구의 생일이자 동생의 기해날 아내가 생일 선물이라고 상자를 하나 건네더래요. 생일인지도 잊고 있었던 친구 녀석이 상자를 풀어보고는 너무도 놀랐다고 합니다. 운동화였다고 하네요. 10년 전 동생이 사줬던 운동화와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운동화였다고 합니다. 아내 될 분에게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신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너무 애지중지하길래 신고 다니라고 같은 모델을 구해서 사줬다고 하네요. 10년 전 모델 찾느라 고생했다면서. 정확히 10년. 꿈속에서 여동생이 약속했던 10년 후 똑같은 운동화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왔다고 하네요. 정말 운명처럼.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순간 여동생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대요. 이 친구는 평생 이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얼마 후 청혼하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또 교통사고로 하늘로 보냈다고 하네요. 손에 꼭 쥐고 있는 하얀 운동화가 다시 보였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슬펐습니다. 손에 쥔 운동화를 보며 빨개진 눈에 또 물기가 고여가는 친구를. 저는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아까 전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저희는 뜨는 해를 보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여동생의 장례식 때처럼 삶을 포기할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 마음은 놓였지만
그 씁쓸함은 지금까지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체한 것처럼 먹먹하네요. 가족들과 아내까지 잃고 더 이상 슬픈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기운 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